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9월 16일 아침 방송 주제는 고양시가 앞으로 이제 판교 2배 창업 허브를 만들고 말 그대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고 고양에서 강남까지 20분 생활권을 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아, 이게 이제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고양이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올 연말쯤 되면 이제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산 테크노밸리가 언제 착공을 하느냐 그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킨텍스 인근의 일산 지역에 있는 200만 제곱미터 60만 평이고요. 또 창릉 신도시 40만 평. 총 해가지고 이제 100만 평의 자족 용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미 고양시에서. 그리고 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으로 해가지고 기존 2개였던 철도가 쉽게 설명드려서 경의중앙선하고 3호선만 저희 고양시에 다녔는데, 앞으로 총 11개 노선으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고양시의 모든 분들이 이제 노력을 해 주셨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다. 물론 이재준 고양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또 관련된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기타 또 시민 여러 모든 분들이 힘을 갖다가 모아서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고양시 일산 자족시설 부지 관련해가지고 고양시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던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왼쪽에 보면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가 2024년에 이제 들어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더 딜레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올해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2024년에도 입주를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2, 3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조롭게 잘 된다고 하면 2024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것 같고요. 킨텍스 제3전시장도 2024년, 그리고 한예종 유치 예정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아마 이쪽으로 지금 장항지구 쪽으로 지금 유치를 갖다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장항지구가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경기 고양 방송 영상밸리 단지가 이제 2023년에 또 이렇게 입주를 시작하고, CJ 라이브 시티가 2024년에 입주를 합니다. 또 이제 풍산역 인근에 고양 글로벌 웹툰센터도 2022년에 개장을 하고요.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고양 영상문화단지 6만 평의 오금동 신원동 옆쪽에 있는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고, 또 저에게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에서 이제 실시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 최근에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킨텍스역이 뭐 GTX-A 이제 역사도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이런 킨텍스역 주변으로 해서 이런 계획들이 이제 그러니까 실시를 곧 할 것 같아서, 이제 최근에 뭐 킨텍스에 있는 원시티도 15억이 넘었고요. 킨텍스역에 있는 뭐 아파텔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킨텍스역이라든지 뭐 대화역이라든지 주염역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득 판교랑 마곡을 갖다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뒤에서 한번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판교는 처음에 이제 뭐 강남에 이제 제2의 강남을 갖다가 노리고 이제 뭐 실리콘밸리를 꿈꾸면서 이제 이전을 했는데, 판교를 갖다가 처음에 정말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강남하고 거리는 정말 멀었습니다. 뭐 거리도 강남하고 뭐 거리를 갖다가 뭐 한번 재볼까요? 저도 이제 거리가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강남역으로 따졌을 때 뭐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도 한 12km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어요. 그리고 자차 접근성도 그렇게까지 뭐 일본 뭐 경부고속도로로 해가 다니는 도로라든지 그렇게까지 도로 교통망도 좋은 게 아닌데, 판교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넣습니다. 일자리를 넣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말 그대로 판교 테크노밸리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일자리를 갖다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들어가니까 뭐가 생겼죠? 교통이 이제 인프라가 이제 계속 채워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분당선이죠. 그래서 신분당선에 판교역이 들어가면서 강남 접근성이 완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강남을 가는 게 두 정거장입니다. 뭐 고양시에 계신 분들도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청계산 입구역 한 정거장 그리고 양재역 두 정거장, 죄송합니다. 세 정거장입니다. 이 세 정거장을 가는데 1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거리로는 한 12km인데, 그러니까 차로 가는 것보다 지하철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판교가 지금 현재는 뭐 강남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판교가 저는 조심스럽게 강남을 넘어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2 테크노밸리라든지 3 테크노밸리까지도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양시가 정말 배드타운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정말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고양시가 이제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판교처럼 고양시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판교만 가지고 또 이야기를 또 드리면 또 그럴 것 같으니까 서울의 대표적인 저희 강서구 김포공항 옆쪽에 있는 마곡을 갖다가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이 마곡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7억인가 8억 정도에 이제 있었어요. 한 4, 5년 전이죠. 그때 이제 이걸 팔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마곡은 아마 일자리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팔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곡이 지금 15억이 넘어가고 20억이 되는데 사람들이 20억이 돼도 안 판다라고 지금 그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핫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마곡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생숙도 분양을 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거의 한 17억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마곡의 미래가치 그리고 마곡은 지금 LG에서 이제 들어와서 정말 기업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곡도 이 고양시에서 정말 가까워집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걸 비춰봤을 때 마곡도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분양 났습니다. 미분양 났고 여기에 밭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김포공항 쪽에 있는 소음 때문에라도 안 간다. 그쪽에 왜 사느냐라고 했었거든요. 김포공항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런데 죄송합니다. 김포공항이 여기네요. 근데 김포공항 바로 옆에 마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뭐 정말 안 좋은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마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 됐습니다. 제가 또 웃기는 제가 또 확실하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가 또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9호선도 처음에는 이 마곡나루역이 정차를 하지 않고 그렇게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9호선조차도 이 마곡을 갖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이제 9호선을 추진하면서도 마곡에 대한 그 미래 가치를 갖다 보지 않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마곡을 보았을 때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교랑 마곡의 가장 큰 집값 상승이라든지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래서 이 일자리가 판교랑 마곡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인프라라든지 또 도로 교통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채워져 갔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방송할 주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고양시가 나가야 될 방향 자체가 이제 정말 그 배드타운으로는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만 때려져서는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정용지를 확보를 하고 이 자정용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이제 법들이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산업 집적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창릉 3기 신도시의 조감도인데 이 창릉 3기 신도시도 지금 40만 평 정도가 지금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LG라든지 현대라든지 삼성이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 SK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CJ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이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면 너무너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3기 창릉 신도시의 자족시설이 막 이렇게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판교에 2배가 넘는 뭐 자동용지를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40만 평의 자동용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40만 평의 자동용지에 어떤 업체들, 어떤 업종들, 정말 청년 스타트업 기업의 보금자리도 물론 좋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들, 관계된 뭐 중소기업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족 신도시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기업 지원 허브라든지 기업 성장 지원센터까지 들어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는 주변 대규모 사업과 창릉지구의 연계점을 찾아가지고 규제에 갇혔던 고양시의 자족 기능을 회복할 기회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고양시가 지금 10개 정도가 지금 들어올 11개 철도 노선인데,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면, 지금 현재 교외선 같은 경우는 추가 검토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거의 실시가 지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양 은평선도 여타 통과됐고요. 대장 홍대선이라든지 인천 2호선 연장이라든지 일산선 3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말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제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GTX-A가 빠르면 2024년, 늦어도 2025년에는 개통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GTX-A의 파급 효과는 분명히 고양시를 분명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이 GTX-A를 놓고 킨텍스만 놓고 봤었는데, 저는 이제 파주랑 고양시만 봤어요. 그런데 저는 김포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인천 2호선이 인천과 이제 검단 쪽으로 해서 이제 김포라든지 이제 검단 신도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검단에서도 이제 킨텍스로 올 수가 있고, 또 김포에서도 킨텍스로 오면서 고양시가 파주, 고양시, 김포, 더 나아가서 인천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일자리의 그런 천병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GTX-A가 유일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고 하면 2024년에 개통을 갖다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대곡 소사선이 내년에 개통을 합니다. 내년에 물론 전반기에 개통을 할지 조금 더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대곡 소사선이 지금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곡 소사선만 열리더라도 고양시에서 이제 인천이라든지 경기 서남부권을 갖다가 다니기에 너무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신분당선 서부 연장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통일노선과 연계를 해서 지금 삼성역에서 종점이 되어 있는 것을 신원동까지 올려서 통일노선을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서 교외선까지도 같이 이제 접목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의정부라든지 양주에 있는 수요까지도 신분당선 수요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고양시가 덕양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산, 동구, 서구까지 다 갖췄을 때 이 대곡역도 지금 현재는 개발 계획이 없지만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올라온다고 하면 대곡역도 충분히 지금 개발 계획을 잡혀 있기 때문에 창릉 3기 신도시가 끝나고 나면서 바로 대곡도 역세권 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GTX-A 선로를 따라 가지고 창릉역, 대곡역, 이 킨텍스역, 이 세 가지의 말 그대로 이제 자족 시설이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고, 그에 관련해가지고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고양시는 배드타운이 아니다. 고양시는 배드타운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많은 일자리라든지, 많은,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의 메카의 그런 도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계시는 분들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고양시의 그 집값이 7억대, 8억대, 10억이 안 넘었는데 너무너무 비쌌다, 올랐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실 때마다 저는 좀 안타깝고, 경기 남부에 판교라든지 더 나아가서 동탄이라든지 이런 데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서울 접근성이 더 나빴습니다. 거리도 동탄 같은 경우 2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판교도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12km입니다. 덕양구에서 물론 강남까지 접근성은 좀 멀겠지만 GTX-A가 다닌다고 하면 정말 20분 내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통의 그런 신세계가 열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직까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스마일은 경기도라든지 수도권 전체적으로 이제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를 제가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또 10년 전에도 가서 봤고 5년 전 그리고 최근에 가서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수도권에서 가장 첫 번째가 교통이 아니라 일자리구나. 일자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자리가 채워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면, 일자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교통과 인프라, 병원, 학교, 하다못해 도로까지도 생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양시가 내년에 또 특례시가 되고요. 또 고양시가 인구가 110만에서 130만까지 저는 수원시랑 버금갈 정도로 아마 어마어마한 메가 신도시가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양시에 앞으로 지금 이러한 것들 계획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고양 시민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감사스마일이 고양시에 관련해가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치에 시민들이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내년에 대선도 있지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양시에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고양시가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산 테크노밸리에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드리면,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고요.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바이오, 메디컬, 첨단 제조 분야 등이 혁신 기업이 유치하고 입지 기반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사업 대상지 보시게 되면 킨텍스 IC 왼쪽 편에서 법곧 IC 쪽으로 해가 이산포 IC에서 자유로라든지 제2자유로 사이에 지금 되어 있으면서 GTX-A가 어차피 킨텍스 여기 있기 때문에 도보까지도 가능할 거리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도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구나라고 그냥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감사스마일이 방송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일산 테크노밸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를 찾아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행정절차 마무리가 되고 연말에 착공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문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일경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데요. 약 한 26만 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한 8천억 정도 되면서 시행자가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지지부진했다가 2021년 말부터 해서 2026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만약에 올 연말에만 착공이 된다라고 하면 2026년 GTX-A 개통할 쯤에 아마 사업이 완료될 수도 있고요. 보면 개발 컨셉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VR이라든지 AR, 콘텐츠 산업.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먹거리 산업은 이제 콘텐츠라든지 말 그대로 이제 AR, AI 이런 첨단 지식 기본 산업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제 이런 의료 관련해가지고 이런 먹는 또 코로나19 약도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에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구독자 이벤트에 지금 제가 이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을 제가 3분을 선정을 해서 20일까지 일단은 제가 감사스마일 오행시로 해서 일단 3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택배로 개인별로 이제 배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이제 개정판인데요. 제가 책을 홍보를 하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저도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정말 이 재테크 불변의 법칙을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윤섭님이라든지 또 빠숑님이라든지 또 이렇게 보니까 뒤에 추천 도서 쪽으로 해가지고 닥터아파트 오윤섭 대표님이라든지 빠숑님도 이
이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거를 소장하고 정말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 인사이트를 좀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공부를 해야 되고, 감사스마일도 이제 부동산 이야기 채널을 매일 방송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방송만 그러니까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또 이제 일기처럼 다이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메모 노트를 갖다가 있으시면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많은 채널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겠지만 본인이 공부하는 걸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그런 부동산의 인사이트를 좀 키우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끝으로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 명절 시작인데요. 아마 제가 토요일 날 오전까지는 방송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내일 또 반갑게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